네, 우리 교재 첫 페이지 보시죠. 사업 결합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합병하는 것인데요. 필기를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초반에는. 처음에 엄청 덥더니 이제 좀 시원해졌네. 사업 결합. M&A다. 우리가 M&A 하면은 합병을 생각하시는데, 합병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합병이 M이죠, M. 멀죠. 그 다음 이제 주식 인수. 어커지션. 어커지션이 취득한 거잖아요. 주식을 취득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앞글자 따서 M&A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업 결합 이렇게 하는데, 합병은 영어도 그렇지만 먹은 겁니다. 먹었다. 그래서 A가 B를 먹었다. 이게 일반적인 합병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흡수 합병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합병이 이거니까 이거로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뭔가 구조가 이상해. 제가 또 하필 어저께 허리를 아들이랑 놀다가 삐끗해가지고 그래가 좀 아픈데. 예, 그래서 이제 B가 법적 실체가 소멸됐다는 얘기죠. 오다 보니까 큰 교실이 하나 비었던데, 물론 내일 쓰나 보지. 하여튼 거기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약간 여기가 사람 대비 좀 좁아가지고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B가 법적 실체 소멸돼서, 왜냐면 A가 B를 먹었으니까. 그게 합병입니다. 그 산식이 A 플러스 B가 A다. 이게 이제 흡수 합병이고 일반적인 합병이죠. 그럼 뭘 먹었냐? 그러니까 뭐만 움직이면 자꾸 떨어져. 좁아가지고. 뭘 먹었냐? A가 B에, 물론 A는 합병 법인, B는 먹혔으니까 피합병 법인이겠죠. A사가 B사의 자산부채를 먹었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취득했다. 공정가치로 취득함. 네, 먹었다 했는데 자산부채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산부채를. 먹었다는 거는 이제 거래했다는 거고요. 이게 합병이 사람으로 치면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결혼했는데, 옛날에는 회계 기준이 이랬어요. 야, 내가 너랑 결혼했으니까 나의 장부, 나는 A죠. 너의 장부 B, 나의 장부랑 너의 장부를 합치겠다. 그게 옛날 기준적 입장입니다. 근데 그건 옛날 기준이고, 지금은 내가 너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장부 합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돈 주고 산 거야? 이런 컨셉이에요. 그게 매수법 이런 말 하거든요. 같은 말이 취득법이지. 취득했다, 매수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했는데 장부 합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산 거야, 돈 주고 산 거야. 샀다는 건 거래했다는 거니까 장부가로 거래를 하지 않겠죠. 장부가는 실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가치인 공정 가치로 거래하지 않겠냐. 그래서 합치면 A가 B의 자산부채를 공정 가치로 취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럼 자본은 그래 회계 기준이 다 약속이니까 다 외워야 되겠지만, 야, 그럼 자본은 취득 안 하냐? 자본은 실체가 없잖아요.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의 정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산하고 부채를 취득했다. 야, 그럼 수익비용은 취득 안 하냐? 수익비용 개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익비용은 아시다시피 기간 개념이잖아요. 만약에 1월 1일 날 합병하든 7월 1일 날 합병하든, 합병일이 사람을 치면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 당일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는 항상 A, 너는 B,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수익비용이 됐어. 수익비용 기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결혼식 당일 그 시점에는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시점 개념만 있는 거지, 수익비용이라는 기간 개념이 없는 거죠. 7월 1일 날 결혼해서 당연히 그 당시에는 수익비용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는 거는 이제 자산부채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취득했다. 그 기준서의 입장이고, 그거는 됐고, 그다음 주식 인수. 그게 이제 연결 상황인데, 주식을 왕창 산 거죠. 여기서 여러분을 보고 싶은데 이 구조적으로 여기서 하면 여러분이 저쪽에서 여기 좀 적응이 안 돼. 하여튼 여기 좀 특이하다, 구조가. 보통 이게 딱 하면 이게 보이잖아. 근데 이거 딱 하면 벽이 보이고 해가지고 조금 불편한데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이런 거에 좀 약간 예민하거든요.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다. 뭔 얘기입니까? 주식을 샀다고. B가 법적 실체가 소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소멸을 했는데 먹었으니까. 얘는 B가 법적 실체가 소멸이 안 된다.
그냥 주식을 산 거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다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긴 했는데 왕창 산 거죠. A사가 B사 주식을 50% 초과취득. 그래서 반 넘게 주식을 산 것이 그게 주식 인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연결 재무제표를 A사가 작성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A사가, 물론 이때 A, B를 갖다가 이렇게 하죠. A사가 지배기업, B사가 종속기업. A사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한다. 그 정도 우리 알고 오신 거잖아요. 연결 재무제표, FS가 재무제표죠. 작성한다. 합친 재무제표. 왜냐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가 너의 주식을 반 넘게 갖고 있으면은 사실상 회사 이름만 다르지 우리는 원래 하나의 회사야. 연결 재무제표. 하여튼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겠다 말했죠. 근데 주식을 왕창 산 거지.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장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법적 시세가 소멸되는 건 아니고, 이때 우리는 회사 이름만 다르지 사실 하나의 회사니까 합친 재무제표 작성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업 결합하면 이제 합병하고 주식 인수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인데, 야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쓰고 싶지만은 이제 공간 위에밖에 없으니까 위에다가 결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제 실질은 동일하다. A사가 B사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한다. 의사 결정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공통점. 합병은 내가 너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식 인수는 주식을 과반수 넘게 갖고 있으면 당연히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지. 의사결정에 대해서 지배하는 힘이 파워죠. 지배하는 파워를 행사한다. 그래서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론은 합병 재무제표하고 합병 후의 재무제표하고 연결 재무제표는 같다.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 연결을 우리가 아직 당연히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오신 분들이 뭐 70% 이상은 연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고, 한 30% 정도는 보통 해보신 분들이 오시는데, 뭐 해봤든 안 해봤든 어쨌든 다 어렵죠. 연결은. 그래서 연결의 핵심은 연결 주종목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왜 이런 이상한 연결 주종목이 하냐 했을 때는 요 방금 봤던 요 결론, 요걸 딱 생각하면 한 70% 이상은 거기서 이해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냐? 왜 이런 붕괴하냐? 왜 연결 주종목이 이거 왜 하냐 했을 때는 다 합병 재무제표랑 연결 재무제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연결 주종목을 한다 생각하시면은 반 넘게 이해될 겁니다. 하여튼 예, 그게 최종 결론이었죠. 왜냐면 실질이 같다. 우리 항상 회계부는 뭐 세법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은 다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M이든 A든 합병이든 주식인수든 실질이 다 동일하니까 합병의 재무제표랑 연결 재무제표가 같아야 된다서 또 너무 똑같다 하면 거짓말이니까 뭐 여기다가 또 제가 또 점점 해가지고 또 거의 똑같다 뭐 또 소심하게 그러기도 좀 그렇잖아. 어쨌든 최종 결론 우리의 목적지는 그렇다. 그래서 약간의 뭔가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목적지는 저거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합병은 한 20-30분 만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보고 있었죠. 필요한 것만 이제 볼 건데, 1교시는 책으로 보고요. 2교시부터까지 쭉 엑셀로 가요. 2교시도 그냥 2교시가 아니라 2교시 한 중반 정도부터 엑셀이 필요할 겁니다. 네, 사업결합이나 취득자가 첫 줄입니다. 취득자는 A사겠죠.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사건을 말한다. 그 지배력, 포인트가 지배력이죠. 아까 다 말했습니다. 조금 살아보지만 아까 제가 의사결정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한다.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양가로 이번에 첫 줄 중간에 대표적인 사업결합은 합병과 지분취득, 그 지분취득이 주식인수 상황이고, 그때가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합병 쪽인데 뭐 했던 거 눈으로 보고 있죠. 합병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 알고 있어. 그 합병의 방법에 따라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지금 2페이지 보고 있죠.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부분이라는데, 흡수합병은 우리가 지금 한 겁니다. 한 기업만이 존속하고
그 존속하는 기업, 물론 A사겠죠. 다른 기업을 흡수해서 소멸하는 것이다. 그게 A 플러스 B가 A다 이거죠. 야, 그럼 신설합병은 뭐냐 이거지. 신설합병은 뭐 좀 특이한 합병이죠. 신설합병은 A 플러스 B가 이제 C가 되는 이런 식. 우리가 합쳐주기로 했는데 새로운 법적 실체가 탄생한 거지.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게 신설합병. 그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확실한 건 뭡니까? 한 개 이상의 기업이 법적 실체가 소멸된다는 거죠. 법적 실체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소멸된다. 신설합병은 A, B가 다 소멸되는 거고. 그러니까 합병은 결국은 법적 실체가 최소한 한 개 이상이 소멸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박스의 마지막 줄 신설합병이라 둘 이상의 기업이 소멸하고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그게 A 플러스 B가 C다 이런 얘기고요. 지분 취득 두 번째 박스. 걔가 주식 인수고 그게 연결 상황이 되겠죠. 뭐 했던 거 복습이죠. 어커지션이라는 것이 이제 취득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결권. 제가 아까 칠판에도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 주식은 보통주랑 우선주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분율이 20% 이상이니 50% 초과니 이런 거 다 따질 때는 전부 다 보통주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20%니 50%니 이런 것도 다 이제 나중에 문장을 보겠지만은 의사결정에 대해서 영향력, 의사결정에 대해서 지배력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우선주는 의결권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주총회 참석하고 이런 거 다 보통주만 되는 거지. 주총 참석해서 발언하고 이런 거 다 보통주만 되는 거지. 우선주 자체는 참석조차도 안 되는 거지. 걔네들은 의결권이 없다. 어쨌든 보통주 갖고 전부 또는 일부 그걸 취득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 뭡니까? 5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 보통주 5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연결정보집을 작성하는 그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 이러한 사업 결합은 모든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나, 그러니까 법적 실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멸이 안 된다. 제가 아까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다 한 거잖아요. 지배 종속 관계가 성립되므로 둘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해야 하며 그 결과로 작성하는 것이 연결 재무제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거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 취득자는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공정하게 측정해서 인식한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A가 B사의 자산 부채를 공정하게 취득한다. 그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가시면 그림이 있는데 취득자 중간에 우리 A사가 되겠죠. 이전 대가가 이제 합병 대가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B가 A한테 이전될 때 대가. 그러니까 지금 합병 대가 상황이 이거죠. 항상 저는 6월 달이 되면은 그 참 엄청난 변화의 그 시기인 것 같아요. 6월 달이. 뭔가 의사결정할 것도 많고 바꿀 것도 많고. 하여튼 6월 달에 뭔가 한 3-4가지가 바뀔 것 같아서 정신이 약간 혼미한 상태입니다. 꿈도 막 꾸고 계속 꿈을 꿀 때도 일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많은 것들이 또 바뀌어야 되는 시기라서 정말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되죠. A가 B를 먹었다. 근데 주주가 회사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병 대가가 뭐냐 이거지. 얘가 갖고 있는 주식을 뺏기는 거지. 그 주식을 뺏기고 합병 대가 이렇게 주는 거지.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주겠죠. 그러니까 신주식이겠죠. 일반적인 합병은 주식 교환의 합병이니까 갖고 있는 주식 뺏기고 새로운 주식 받고 이런 거. 만약 A의 주가가 2만 원이야. B의 주가가 1,000,000원이야. 그러면은 주식 2주 뺏기고 1주 받고 이렇게 해서 주식 교환 비율 정하는 것이 주가를 기반으로 해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이 합병 대가 상황이고, 이걸 우리가 합병 대가, 이제 B사의 주식이 뺏기면서 새로운 주식 받는다 해서 이전 대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B가 A한테 이전될 때 받는 대가다. 걔도 공정가치입니다. 이전 대가도 공정가치죠. 왜 제가 걔도라고 한 겁니까?
아까 뭐 자산부채 취득한 것도 공정가치라 했는데 이전 대가도 다 공정가치로 분개하라고 되는 거예요. 물론 현금 주면 현금 자체가 공정가치고 주식을 주면 주식도 다 공정가치 분개해. 물론 예제를 봐야 알겠죠. 하여튼 다 싹 다 공정가치. 그게 하나의 세트고 그 다음에 그 그림에서 왼쪽 관련원가 이거 뭐냐? 거기도 뭐 회계법인 등등한테 관련된 뭐 비용들 말하는 건데 그냥 뭐 기업 회계 기준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법인한테 뭐 수수료 준다, 변호사한테 수수료 준다 그런 것들 등등등. 그래서 합병할 때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원래 알고 있는 기업 회계 기준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따가 문장을 보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반가를 1번 이전 대가 측정.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이전 대가란 취득자가 피취득자 A사가 B사의 주식 또는 피취득자의 순자산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 이거는 주식 인수를 염두에 둔 그 문장인 것이고 괄호에 있는 피취득자의 순자산은 결국 합병을 염두에 둔 문장이죠. 왜냐하면 합병이 A가 B의 자산부채를 취득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B사의 순자산 취득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괄호에 있는 거는 합병 주식 취득가 자체는 그것도 다 이전 대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주식 인수를 염두에 둔 문장이죠. 두 개 섞어 쓴 겁니다. 왜냐면 합병이든 다 주식 인수든 다 우리가 사업결합 이런 말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겠고 이전 대가는 공정가치 측정한다. 다 이미 말했죠. 그래서 현금 주면 현금 자체가 공정가치, 주식 주면 주식 자체도 다 공정가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보면은 뭐 장부가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공정가치로 하래요.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가시면은 반가로 이번에 취득 관련 원가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 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써 있는데 제가 말했죠. 그냥 합병할 때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원래 알고 있는 기업 회계 기준 그대로. 그래도 보겠습니다. 1번 자문료, 뭐 법률, 회계 가치평가, 기박회 등등등 전문가 수수료. 어떻게? 맨 끝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뭐 지급 수수료 이렇게 하겠죠. 실무상 지급 수수료.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기업 회계 기준이. 세 번째가 만만하니까 걔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책은 이제 IFRS 기반으로 쭉 써놨습니다. 써놨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일반 기업 회계도 뭐 살짝 써놨는데, 뭐 그걸 떠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역시 IFRS 기반으로 쭉 엑셀 연습하다가 중간중간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엑셀로 연습을 하게끔 뭐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연습은 다 하게끔. 왜냐면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연결도 그렇고, 그 현금 높여서 다 그렇게 강의하는데, 내가 뭐 이직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우리 회사가 상장 재수없는 말이지만 상장 폐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비상장인데 갑자기 상장 회사 될 수도 있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저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제가 강의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가장 친한 형이 아파서 강의하는 형인데 아파서 땜만 강의 갔다가 우연찮게 강의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 각각 교육기관에서 이제 강의를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줄인 게 130시간이고 하여튼 인생 일 알 수가 없어요. 제 와이프도 술 먹다가 만난 사람인데 갑자기 걔도 뭐 어디 뭐 대치동에서 뭐 영어 뭐 가르치던 뭐 원장님이었고 뭐 이상하게 지금 뭐 교육으로 생각지도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제 10년만 더 하고 이제 은퇴할 건데 아무튼 뭐 생각지도 않게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3번. 예, 뭐 다 관심 없죠. 그래서 뭐 뭔 얘기라도 우리는 반응이 없어. 취득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 비용. IFRS에서는 뭐라 됐습니까? 두 번째 줄에 언급이 없대. 아유 언급 없는 게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물 취득할 때 뭐 소유권 이전 비용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면서 한 줄 밑에 자산과 관련된 취득 부대 원가는 맨 밑에 취득 원가로 가산한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뭐 기준세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없는 거는 뭐 당연히 원래 알던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다 따라가는 거지.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이다. 그래 알겠고 두 번째는 뭔데? 채무증권, 지분유권 등록비, 발행가 직접 차감한다. 주식을 만약에 줬다 이겁니다. 주식을 주면은 뭐 주식 발행할 때 주식 발행비가 있겠죠. 사채를 줬다. 사채 채권. 그 사채 발행비가 있겠죠. 그럼 걔네들은 기업 회계 기준 뭡니까? 발행가 차감이에요. 주식 발행가 차감. 에서 차감. 이것도 뭐 사채 발행가에서 차감이 된다. 물론 걔들 이제 분개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을 지금 왜 하는지 잘 보셔야 돼. 이제 어차피 연결 때문에 합병하는 거기 때문에 합병을 깊게 할 생각 전혀 없고 제 마음속에 20-30분에 끝나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합병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주식 발행 초과금 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대변 쪽에서 까고 없으면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발행가 차감이고 사채 발행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거기다가 조정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대변 쪽에 할증 발행 차금이 있으면 거의 없겠지만은 있으면 거기서 까고 할증 발행 차금 없으면은 뭐 사채 뭐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플러스 시키게 되겠죠. 그거 우리가 발행가 차감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주거나 뭐 채권을 주거나 뭐 현금을 주거나 뭐 건물을 주거나 여러 가지 합병 대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권 줬을 때 채권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 주식 발행할 때 주식 발행비 뭐 그렇게 해서 발행가 차감이 저런 뜻이었던 거. 그것을 5페이지 예제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 있고 뒤에 6페이지에 분기가 있는데 이게 양쪽 페이지로 편집이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왔다리 갔다리 눈으로 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그냥 합병 관련 회계 처리를 바로 볼 건데요. 왔다리 갔다리 해서 볼 겁니다. P사가 S사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1번 자산부채 공정가치 5만 원, 2만 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은 차변의 자산 5만 원, 대변의 부채 2만 원 돼 있죠. 물론 실제로 회계팀이 분기할 때는 계정 과목 다 쓰겠죠. 계정 과목 다 쓰겠죠. 합병할 때 뭐 PPA 보고서상에 PPA 보고서라는 게 있을 텐데 그 PPA 보고서에 자산부채 공정가치 계정 과목 다 있을 텐데 그 보고서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쭉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그냥 자산부채 퉁쳐 나온 것이고 두 번째 합병대가 그래 네가 다 공정가치한테 취득한 자산부채도 공정가치하고 준 거 합병대가도 다 공정가치로 한다며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뭐 1번하고 2번만 잘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3, 4번은 뭐 곁다리고 현금을 줬으면 뭐 당연히 대변에 현금 2,000원일 거고요. 토지는 어떻게 되냐? 토지 줬대. 말했잖아요. 뭐 현금을 줄 수도 있고 뭐 토지 건물 같은 물건을 줄 수도 있고 주식을 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야 공정가치로 분기하려면 그럼 장부가는 지금 차변 쪽에 3,500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지를 처분한 것처럼 보는 거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토지가 3,500이 날아가면서 토지 처분 이익으로 500이 생기면서 그럼 4천만큼이 분기되지 않습니까? 싹 다 공정가치. 그러니까 토지 처분한 개념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3,500짜리를 4,000에 판 걸로 보겠다. 오케이. 뭐 실무상으로는 뭐 당연히 대부분 2번처럼 주식을 주는 것이죠. 역시 걔도 뭐 공정가치 하려면 근데 뭐 주식을 줬을 때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가 자본금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본금 10,000원이 될 것이고 그다음 공정가치 액면가 차이 100원에다가 100조 때리면은 뭐 주식 발행 초과금 10,000원 되겠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2만 원 해서 역시 걔도 공정가치. 나머지는 뭐 곁다리입니다. 주식 기준 보상이 스탁옵션이죠. 뭐 스탁옵션은 줬대. 공정가치 2,500이래. 뭐 스탁옵션 분기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식 선택권에서 자본 조정 처리하거든요. 자본 조정. 어쨌든 그렇고. 동글비 4번은 더더구나 필요 없지. 이거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3년 단기 순 초과했을 때는 돈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애매한 부채가 추정치 부채가 충당 부채겠죠. 공정가치 1,500만큼 했고 뭐 조건부 대가 충당 부채 해서 그래 뭐 추정치 부채 뭐 그런 것도 있나 보다. 우리는 뭐 1번하고 2번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있죠. 이 케이스는 딱 차대가 딱 맞습니다.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는 합병할 때 그게 있잖아요.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액이 생길 텐데 여기는 우연찮게 물론 그렇게 예제를 구성한 건데 우연찮게 차례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액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예제에서는 그게 있는 걸 보겠죠. 어쨌든 당연히 여기서는 없었다. 그 다음에 3번 다시 들어가서 이전 대가 외에 또 취득 관련된 여러 가지 원가가 발생했다. 그냥 원래 알고 있는 기업회 기준 그대로 하시면 된다 했었지 않습니까? 1번은 뭐 수수료 돼 있으니까 뭐 지급 수수료고 두 번째 등기부등본 변경 비용도 이런 것도 다 지급 수수료가 되겠죠. 뭐 대변은 다 현금이고 차변에는 지급 수수료 320 오케이. 세 번째 건물 소유권 이전 비용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 취득 부대 비용 자산이니까 그래 건물에다가 플러스. 그다음 신주 발행비 주식 발행비죠. 주발초가 있으면 주발초에서 가고 없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데 주발초가 저쪽에 위쪽에 10,000원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까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취득 관련 원가는 이렇게 별도로 분기가 되고 뭐 영업권이나 염가매수 차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만약에 양가를 이번에 차변에 빵꾸 나서 차번에 빵꾸 나서 영어권이 10,000원 생겼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취득 관련 원가는 별도로 분개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영어권하고 또는 영가 매착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에서 마지막이 양가라 오버입니다.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1- 예제부터 보고 나서 이제 정리를 출발해서 할 건데 이번에는 뭐 영어권하고 염가 매착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인 것이죠. 그래서 P사가 S사를 흡수 합병했는데 장부가는 S사 거 다 무시하고 공정가치 갖고 하는 것이죠. 그냥 싹 다 공정가치. 심지어 아직 공부 안 했지만은 진법할 때도 그렇고 연결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숱하게 많이 할 겁니다. 야, B사가 그러니까 A, B로 할 게 그냥 P사 S 하면 헷갈리니까. 왜냐면 어떨 때는 뭐 갑을, 어떨 때는 A, B, 어떨 때는 P, S 하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는 앞으로 합병이든 진법이든 연결이든 나는 A사, 너는 B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게 더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A가 B를 먹었을 때 B사의 공정가치로 다 분개한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진법도 그냥 B사는 공정가치로 다 분개했다는 전제를 깔 거고 심지어 연결도 마찬가지. B사가 다 공정가치로 분개했다는 것이 기본 전제를 깔린 상태에서 뭐 계속 우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미리 하시고 그래 장부가 싹 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 벌써 뭐 분개 눈으로 봅시다. 간단하니까. 그럼 자산 공정가치 25,000, 부채 공정가치 박스 있는 7,000 됐고 그 다음에 2번 위로 가셔서 주식을 줬대. 30조를 줬대. 요구사항 1번. 30조 곱하기 액면가 500 해서 자본금 15,000원. 그 다음 주발초는 뭐 공정가치 액면가 차이 300 곱하기 30조에서 9,000원. 그 대차 차이 영업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차 차이. 물론 우리는 분개를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개는 이제 하다가 뭐 대차 차이가 나온 건데 개념으로 정확하게 아셔야죠. 합병 대가. 그게 이전 대가죠. A, B를 할 때 B사, 피합병법인 B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그래서 뭐 순자산 뭐 자산 빼기 부채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튀어나올 거거든. 오늘, 내일 계속. 진법할 때, 연결할 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정리한 바에 의하면 얘도 다 뭡니까? 싹 다 공정가치. 집어넣어 봅시다. 30조 곱하기 공정가치 800. 그러니까 24,000원짜리 주식을 준 거죠. B사는 원래 얼마짜리 회사입니까? 위에 있는 박스, 자산 빼기 부채. 25,000 빼기, 위에 박스죠? 자산 빼기 부채. B사는 18,000원짜리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 24,000원 주식을 줬지 않습니까? 돈 더 준 거잖아. 6,000원. 그러니까 B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러니까 B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만큼을 더 줬다. 그게 영어권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병을 치면 이제 합병 시 권리금 개념. 합병 시 권리금 지급해. 하여튼 B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만큼 더 줬다. 뭐 그게 영어권. 그럼 두 번째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는요. 먼저 분개는 간단하니까 눈으로 보겠습니다. 요구사항 2번은 주식수만 20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뭐 아마 영어권 해봤으니까 염가매책 한번 나오겠지. 자산부채 공정가치 똑같고 20조 곱하기 액면가 500 해서 자본금 10,000원 됐고 역시 20조 곱하기 300원에서 주발초 6천 됐죠. 요번에 영업가매차익 대변인 빵꾸나스가 그렇게 되는데 영업권은 뭐 무형자산인 거 아실 텐데 영업가매차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싸게 주고 샀다. 야 그럼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 보자. 진짜 그게 됐는지. 여기만 달라진 거잖아. 20주 28에 16 16,000 이기 때문에 18,000원짜리 회사인데 이거 줬어. 2,000원 싸게 주고 샀죠. 그래서 그 2,000원 싸게 주고 산 요것이 염가매수차익이다라는 것이죠. 영업의 수익, 염가매수차익. 소금 가격으로 싸게 주고 샀다. 됐죠? 그래서 분개 없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있어요. 사실 뭐 다른 교육기관에서 제가 뭐 이틀짜리 과정도 하고 뭐 3일짜리 과정도 하고 하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3일짜리 과정 되면 심화 쪽을 뭐 많이 하고 물론 뭐 기본은 똑같이 하고 이제 심화 플러스 알파인데 이틀짜리 과정은 뭐 다른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인데 딱 기본까지 하는 거지. 기본에다가 물론 필수 심화가 뭐 뒤에 마지막에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것들 뭐 지역적이지 않은 것들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분개 없이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박스 보겠습니다. 그 박스를 보시면 되겠죠. 이 박스는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연결하고 합병을 비교하는 박스입니다. 어쨌든 제가 뭐 합병이 뭐 연결이라며 이런 식으로 아까 뭐 결론을 내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된 박스겠죠.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박스를 만든 건데 합병, 취득 후 취득자와 피취득자의 법적 형태, 동일한 실체다 별개 실체. 무슨 말입니까? 합병은 이 B사가 법적 실체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실체다라고 한 거 법적으로. 연결은 별개 실체다. 법적으로 남남이다. 당연하지.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다 각자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식을 왕창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널 지배했다 이런 거지. 형식상으로는 법적으로는 다 남남인 거예요. A, 합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할 때도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다. 그거잖아요. 법적 실체가 소멸이 안 된다. B사가. 뭐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뭐 표현만 다르지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해했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다가는 이제 개별 재무제표 적어보세요. 개별 재무제표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왜냐면은 합친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인데 안 합친 재무제표가 개별 재무제표고 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열 몇 명 계시는데 만약에 뭐 30명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오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연결을 작성하면은 안 합친 재무제표가 없는 줄 알아. 근데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보통은 다 알고 오시는데 그걸 또 헷갈려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 그래서 합친 재무제표도 있지만은 각각의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나중에 뭐 별도 재무제표, 뭐 개별 재무제표 이런 용어 쓸 텐데 뭐 그때 용어 나올 때 정리하고 어쨌든 안 합친 재무제표가 개별 재무제표를 했을 때 양가래벌은 개별 재무제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죠. 지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 장부 반영, 합병 반영한다. 당연하지. 분기할 때 우리가 뭐 비록 간단하니까 눈으로 보긴 했지만 봤었잖아요. 자산 부채 공정가치 승계하는 거 봤어. 그래. 연결은 반영하지 않는다. 네가 뭐 합병하고 연결이 같다며. 근데 여기는 왜 반영 안 하냐 말했잖아요. 개별 재무제표에서 반영한 게 아니지.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반영이 되는 꼴이 될 텐데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반영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럼 상황적으로 차번에 투자 주식 대변에 현금한 거거든요. 주식 샀으니까. 그러니까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차번에 투자 주식 대변에 현금한 거라고. B사의 뭐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 취득하고 그거는 연결 재무제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개별 재무제표라는 말을 썼던 것이고 양가라서 한번 합병은 뭐 A가 B를 다 먹었으니까 굳이 뭐 지분율로 치면 100%인데 연결은 아시다시피 50% 초과부터 100%까지 50% 초과해서 100% 이하까지 그 다음 이제 B집의 지분 연결은 있는데 합병은 없다. 이게 뭐냐?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합병을 다 봤거든요. 필요한 걸 다 봤는데 B집의 지분 한 번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연결 쪽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란 건데 예를 들어서 A가 B 주식을 60% 샀다. 그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연결 재무제표에서 연결 BS. 사실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살짝 맛만 봅시다. 자산부채 나왔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연결 항목이 있겠죠. 그 중에서 비지배 지분이 있다. 정식으로 나중에 하고. 그럼 이제 산식으로 쓰면은 0.4B. 이제 B사의 4분 말하는 거죠. 곱하기 0.4. 그러니까 A가 B의 주식을 60% 샀지 100%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0.4B가 그러니까 A가